안녕하세요,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테라스 타입에 이어서 복층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 복층 타입도 세대별 창고가 있고 또 무입주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입주라는 건 모든 분들한테 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마지막에 쭉 한번 제가 정리하면서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 나한테 조건이 맞는다 라는 분들만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오늘 복층 소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전체 13개 동 104세대 대단지 현장입니다. 여기서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는 도보 한 12에서 13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가는 도중에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있기 때문에 역세권은 아니지만 생활하기에는 괜찮은 편에 속하는 야당동 신축 빌라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 벙커식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동 역시 안쪽에 세대별로 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샘플로 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잔짐을 많이 보관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넓은 창고가 세대별로 있습니다. 공동현관 열고 들어오면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13인승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3.4평, 실상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64평입니다. 세대 현관은 일반층 테라스하고 좀 다르게 신발장이 한쪽에만 4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는 신발장이 없습니다. 자, 일괄수동 버튼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 삼연동 중문, 요거는 테라스 타입하고 같죠. 실내로 들어오면 이 복도식 구간에 방이 있는데요, 미리 좀 말씀드릴 건 방 안쪽이나 복층에 올라가서 보면 아직 마감이 안 된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 우측에 있는데요, 에어컨 설치가 될 거고요. 방 크기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안쪽에 수납장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는 가능합니다.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이 안방인데요, 역시 에어컨이 설치가 될 거고요. 안방이니까 이제 공간 여유는 좀 많이 생겼고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여닫이 문입니다. 그리고 안쪽의 공간은 굉장히 공간이 여유가 많은 편인데 행거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아요. 요거는 테라스 타입도 마찬가지였죠. 가격 인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옵션들이 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거는 개별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방 욕실,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안쪽에는 샤워 공간이 부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닫이 문이라서 문을 열었을 때 샤워 부스 공간하고 이렇게 좀 부딪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포켓 슬라이딩 도어로 해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열었을 때 이 뒤쪽에 있는 샤워 부스가 좀 닿으니까 쓸 때는 살짝 불편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나와서 맞은편을 보면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역시 샤워 부스 형태로 샤워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따라 들어오면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은 4200, 요거는 테라스 타입하고 거실 폭이 거의 같아요. 4인 가족이 쓰기에 적당한 크기의 거실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어컨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테라스 타입하고 똑같죠? 이 뒤가 멀티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창으로 해놨어요. 필요하다면 블라인드나 커튼 설치는 필수로 하셔야겠죠. 방향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창호는 LX 하우시스 이중창 설치가 되어 있는 거실이고, 거실 앞 풍경은 테라스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앞이 뻥뻥 다 뚫려 있고, 아래는 제가 설명드렸죠, 논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이사 올 때 한 10년 전쯤에도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앞은 논밭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빌라가 한참 성행할 때도 이 땅을 팔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팔 생각이 없는데, 그건 또 모르겠죠. 더 높은 금액으로
매각 제시를 했을 때 이분께서 그럼 팔겠다 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여기도 집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 배제할 수 없겠죠. 하지만 꽤 오랫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영원히 팔지 않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인데 사람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겠죠. 뒤에 있는 주방 공간은 식탁 자리가 따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4인용 식탁을 놓고 쓰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 6인용도 조금 이렇게 나오더라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역시 냉장고는 2대 놓을 수 있는데 냉장고는 옵션에서 제외가 됐고요. 안쪽에 사각 싱크볼 위로 환기창이 있고, 그리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이건 같습니다. 이 위에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은 8지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세탁실 전용 공간으로 쓰면 딱 좋을 다용도실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 있는 남은 방들을 볼게요. 3번째 방인데요. 역시 에어컨이 설치가 될 거고, 방 크기는 살짝 직사각형이긴 한데 여기도 침실로 쓰기에는 딱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멀티룸은 스윙도어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렇게 당겨서도 열 수 있고 밀어서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방은 직사각형인 건 3번째 방하고 같은데 살짝 이 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침실로 써도 좋지만 이 방은 침실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멀티룸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복층으로 올라갈 건데,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폭이 좀 좁아요. 보통의 복층 빌라의 계단이 85에서 6, 7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그것도 안 됩니다. 한 60cm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폭은 좀 좁은 감이 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비좁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복층으로 올라오면 복층에서 쓸 수 있는 넓은 거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복층의 층고도 고루고루 높은 편인데요.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층의 층고도 높아서 성인도 다 서서 다닐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 복층 타입의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안쪽에 복층의 욕실도 샤워 공간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을 정도로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조주방도 한쪽에 넓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 1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될 거고,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까지 완벽하게 다 세팅이 잘 되어 있는 보조주방이고, 옆에 냉장고 자리도 알맞게 딱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방은 첫 번째 큰 방인데요. 복층의 첫 번째 큰 방은 아래층의 안방 정도 되는 크기니까 꽤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이고, 이 방에서 보는 뷰가 좋은 편이에요.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이라서 앞이 다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2번째 방, 그런데 이 방은 가로폭이 살짝 좀 짧은 편이에요. 침실로 쓰기에는 공간이 좀 비좁을 겁니다. 침대를 갖다 놓을 수는 있는데 1인용 침대 정도만 갖다 놓을 수 있는 폭이니까 침실로 쓰기보다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실로 이 방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위아래 해서 방은 6개가 됩니다. 끝으로 테라스를 보겠습니다. 테라스의 전체 크기, 이렇게 보면 직사각형이면서 5m가 넘는 길입니다. 그래서 4인 가족 이상이 쓰기에 딱 적당한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테라스에 수도하고 전기 콘센트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아서 이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뷰는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테라스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참 좋은데요. 일단 좌측면은 벽으로 막혀 있어서 옆집 시선이 느껴지진 않지만
우측은 바로 옆에 빌라가 있고 테라스 길이 좀 마주 보긴 합니다. 그래서 우측면은 좀 가려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면은 거실에서 말씀드렸지만 뻥뻥 다 터져 있어서 앞시선도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이 앞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밭으로 되어 있고요. 향후에 한 5년 이상은 뭔가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일이 없습니다. 이 땅 주인분께서 제가 이사 오기 전에도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빌라가 막 유행할 때 파셨다면 그때 파셨어야 되는데 그때도 팔지 않으시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장은 이 땅을 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 앞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언젠가는 이 앞에 땅이 매각이 된다면 집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는 건 염두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복층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이 복층 타입도 테라스 타입하고 똑같이 무입주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 무입주가 모든 분들한테 다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입주라는 건 내 돈 한 푼 없이 집 가격 전체를 대출로 받아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대출을 몽땅 내가 한 달에 갚아 나가야 되는데 꽤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당장의 목돈은 없지만 한 달에 내는 금액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입주가 좋은 거지만,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려운데 무입주가 된다니까 덜컥 집을 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무입주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란 잘 읽어보시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볼만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대인 경우 무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무입주가 도움되는 게 아니니까 꼭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집 소개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